자, 이번에 몇 페이지냐 하면은 112페이지죠. 이거는 지금서부터 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외부적으로만 보지 않고 내부적으로 동네에 가서 조금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목을 현장 답사에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현장 답사를 가서 동네 분이나 관계자분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현장 답사에서 실수라고 했는데, 제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소송을 꽤 많이 하는 편이죠. 소송을 하는 것이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기면 얘기해야 돼. 이겨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입찰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송을 해서 낙찰을 받고 소송을 하자는 얘기는 이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편이 협상을 하게끔 만드는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매를 낙찰을 받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까지 가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면은 돈은 안 돼. 돈은 못 벌어. 이기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소송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당연히 내가 이기니까 상대편에서 결과가 자기가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거제시 연천면 이 사건은 완전히 그 내의 그런 의도를 알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는 완패를 당한 겁니다. 아주 실수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실수였냐, 뭐,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창고가 이렇게 젖어 있죠. 제가 가서 봤더니, 창고를 가서 봤더니, 그, 창고 안에 그때 문이 열려있고, 내줬는데 보니까,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데다가 대줄 수 있는 물건지, 뭐, 기름도 있고, 또 무슨 뭐, 휴지도 있고, 뭐 설탕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쌓아놓고 대주는 그러한 그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창고가에 건축물 관장이 없고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땅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봅니다. 땅이 433-4하고 433-3하고 두 개 위에 창고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위에.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위에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땅이죠. 요거 3은 4. 4번째 약 3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3분의 2, 4, 3번지에 3분의 2 지분을 사가지고, 여기 건물 있죠,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그 사람이 건물을 허물어야 되다 보니까 내 땅 지분을 사겠다. 그렇게 알고서는 추천을 해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창고는 번지수, 두 번지수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지수 하나와 2번지수 위에 있는데, 요 번지수는 75제곱미터고 요건 202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봤더니 여기 보면 옥두가 190대 207 있었고, 그분의 옥치의 지분은 고온이 넘겨줬다 이런 얘기. 그래서 보면
원래 옥두 누구하고 그 옥치 누구가 둘이 갖고 같이 있었는데 이 고은이한테 넘겨줘서 옥두하고 고은이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옥두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창고가 같이 또 쓰고 있죠. 보면 옥두와 고은이가 같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옥치로 전부 다 또 어떤다? 넘겼어요. 옥신이 혼자 갖고 있더라고요. 보게끔 되면.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부 다 한 주인이죠. 형제지가 아니고 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땅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내놔라고 해가지고 옥두고운이 옥치은이 이 사람한테 나갔던다 소송을 했죠. 왜? 나는 이 옥치은이가 건물 주인으로 봤습니다.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당신이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나도 그 건물 주인이 지료도 내지 않고 철거도 안 해서 머리가 아팠었는데 아주 이번에 어떤다? 잘 됐다. 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건물을 쓰고 있고 뭐 지료를 안 줘도 나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당신하고 같이 협조해서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라고 하고 지료받는 것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혹시 나에게 그런 서류를 보냈는데 나 건물 주인 아니다. 나도 건물 주인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많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도 같이 하겠다. 다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불편은 없다. 그렇지만 당신이 땅 지분권자라서 그렇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소송을 하고 소송 비용은 당신이 내고 나는 당신한테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이제 날짜가 잡혀서 갔죠. 갔더니 상대편에서 온 그 옥치은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거기가 정미소였었대. 자기 아버지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정미소를 쓰고 있다가 그것을 창고로 개조를 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빌려줬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협조하는 건 철거하고 지를 내놓는 것은 나는 협조한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근데 그 건물 주인을 나로 지적을 했는데 내가 그 건물 주인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건물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사람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돌아가신 사람이 했다면은 자격까지 된다? 상속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상속을 시킬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가 아니라는데 건물주인 아니라는데 그럼 내가 건물 주인을 찾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창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인을 얻으려고 내가 창고를 갔어
창고를 수리는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이 창고를 빨리 빼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연락도 안 되고 내 보증금을 빼받을 수도 없고 나도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하는 건 아까 왜 한다고 그랬죠? 협상을 하려고. 근데 전부 다 건물 주인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네가 건물 주인이라 너 저기 돈 내라 내 땅 사용 없이 해놔고 할 상대편을 내가 틀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 땅 주인이 전부 다 옥두구 고은이었죠. 네. 그러니까 위에 필지나 중필지나 전부 다 요 한 집안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거기에 창고를 제대로 쓰고 있고 빼고 있는데 그걸 돈을 안 받고 그렇게 쓸 리가 없지만은 수상하네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것은 판단님께서 얘기하고 그 상대편도 다 팔아서 나누면 좋다 이거야. 오케이 하자 이거야.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하면 그러니까 오케이 안 해도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난 좋습니다 이거야. 할 수 없이 우리 땅만 다 팔아서 나누라는 판결문 받아가지고 우리 땅만 다시 어떻게 했나?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참 제가 이 경우 보면은 불만한 매각도 찬성하고 지조 청구도 찬성합니다. 근데 건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나도 참고 건물하는 것을 원합니다.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판결문이 조정사항이 다 팔아서 나눠 가지라.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 갔다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거를 그거를 그 위에 지금 전부 다를 어떤 사람이 또 낙찰을 받더라고 이렇게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누군가 보면 이 사람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를 요거를 땅을 전부 다 받았으니 건물 철거 하나 또 하려고 어떻게 한다? 네. 받았겠지 이 사람 전부 다 받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거를 배당을 받아갖고 우리는 배당을 받아서 원금만 그대로 걷어서 왔는데 누군가 또 이제 받아갔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도 아마 또 못 건졌을 거예요 보면. 냄새가 나는데 특징 그거 같은데요. 짜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이미 다 이거는 이런저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잘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부터 이제 다시 또 나오겠지만은 건물 주인이 없는데 앞집에서 건물 주인이 자기라고 건물 주인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다? 벌써 일치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가 건물 주인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나 건물 주인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철거와 지력 수정을 할 당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이 있어야 고소를 거는데 못이 없으면 이런 경우 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걸 때 조금 조심을 해서 그 토지 지분의 건물 매각 제외의 토지 지분인 경우에는
지금식으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거꾸로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건물이 주인이 건축물 관장이 누구 있잖아요.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가지고 지도를 해라 철거해라고 하면 낙찰할 수밖에 없지만은 무허가 건물에 토지 지분으로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응대하게끔 되면 우리가 협상이 안 되고 그냥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지분이 아니고 전체 나도 좀 토지 전체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 누군지 나타나지 않고 찾을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이거는 아주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판단을 좀 잘 못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2015 타경 1894 충청북도 제천시 송악면 입성리에 이것이 뭐냐면 창고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물 전체 매각이죠. 토지 일부 지분이 건물 전체 매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봤더니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내가 얼른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창고가 전부 답니다. 그리고 요 땅은 전부 다고 토지 일부 있죠. 토지 일부는 여기에 일부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 일부라는 얘기는 지분이 아니라 구분 소유예요. 구분 소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항공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있고,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집이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이 땅이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게 창고인데, 창고를 이 안에 지어야 되는데, 이 창고로 들어가려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창고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고를 쓰려면은 이쪽 땅을 지나야지 창고로 들어가지 지어놓은 거는 그대로 지어져 있지만은 쓰지를 못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창고 주인이 이제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입구를 좀 쓰겠습니다 해갖고 그럼 니가 얼마를 써라고 돈을 얼마를 줘가지고 이거를 된다? 사용을 하게끔 돼서 토지 일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으로 해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실수를 했다고 한 문제이 뭐냐면은 창고를 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창고를 해야지 돈이 좀 될 거라고 하고 거래를 할 텐데 제가 이 현장 답사했거든요. 답사하면 보면 창고인데 상당히 낮아요. 창고가 낮고 그 창고를 쓰는 것이 일반 창고가 아니라 농기계, 그 동네에서 항상 농기계를 집어넣는 창고야.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4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나 하면은 이 창고를 주인 있던 사람이 싸게 해서 다시 낙찰을 받으러 들어왔다 우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걸 보고 전화 연락이 왔어. 자기한테 다시 좀 사겠다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나중에 만나러 갔더니 에휴 그거 다시 그냥 살려고 돈을 좀 마련해 놨다가 안 돼서 그냥 그거 다른 데 썼고요. 그 창고 어떡한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천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와서 보고 창고를 좀 팔아달라고 얘기했더니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 창고 못 쓰는 창고입니다. 왜요? 아니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뭐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농기계 들어가는 것 몰고 들어가서 두고 뭐 좀 두고 빠져나오고 이런 용도로만 그러니까 동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창고 정도만 쓸 수 있지 일반 창고로는 쓸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창고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 창고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자동차 하나 돌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아 이거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창고로 해서 협상이 안 되면은 왜 이러고 난 처음에 이게 구분 소유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협상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고 낙찰을 받자마자 전화가 와서 다시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 조금만 더 갖고 팔고 빠져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구분 소유된 걸 가지고 그 앞에 땅 주인한테 가서 우리 땅을 그 앞에 땅을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가지고 우리가 다 차지해서 그 앞에 조그만 자동차 하나 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조그만 큰 차도 하나 댈 수 없게끔 어떤다? 필수가 안 되더라고. 할 수 없이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들어간 원가 정도만 받는다고 하면은 누가 사겠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원가족만 다 건져가지고 넘겨주고 그냥 빠져나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고가 상당히 대세거든요. 그리고 잘 나가는 게 있는데 창고는 가장 중요한 게 높아서 높게 지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지게 철학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화물차가 들어가서 돌리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돼야지 창고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창고로 쓸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창고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오다 보니까 동네 사람한테 다시 팔아야 된다는 얘기다 보니까 이거는 거기서 완전히 실수한 거고 사실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도 원금을 건졌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지. 그렇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애만 많이 썼는데 그 겨우 본전 찾고 나면 너무 힘들죠. 그 수고비도 안 하고 요즘은 없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우리네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하고 만약에 선희 씨한테 내가 이거 틀림없이 저기 뭐 이거 낙찰받을 돈이 될까 하고 찍어줘서 낙찰을 받고 났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원가 어떻게 건지라고 해결 되면 나하고 심각한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맞네요. 참 이게 민망스러워. 나는 한 100개를 낙찰받게끔 하고 나면은 한 두서너 개가 이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100개 중에
두 사람에게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희 씨는 이 한계가 100% 아니야. 그걸 갖고 있는 돈 그냥 조금 깎여갖고 이종신이가 괜찮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괜찮기는커녕 원금 날려먹게 생겼으면 짜증나 안 나? 심각해지. 심장해지는 거지 그러면 진짜로. 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야 보면. 물건을 몸으로 참고로 안목이 생기겠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높아야 되고 앞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창고가 높아야 되고 자동차를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조금 아까 그거는 합병을 해가지고 된다? 겨우 창고만 이렇게 둘러쌀 수 있게끔만 만들고 기분으로 있는 걸 잘라갖고 합쳐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창고만 안으로만 겨우 들어왔으니 차 하나 데릴 수가 있게 뭘 해. 그러니까 그 앞에 땅 주인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차 물건 싣고 내리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2015 타경 14524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아산시 탕정면 해갖고 여기가 신도시가 계획돼 있어갖고 수용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 한때는 이것이 땅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갔던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신도시 만든다는 것이 취소가 돼서 그냥 다시 사고로 들었던 땅이 한참 바람을 불었던 동네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 있죠, 여기요. 여기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보면 1억 4천이죠. 감정가가. 1억 4천인데 4,900까지 떨어졌죠. 4,9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죠.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이게 노란 색깔이 있죠.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있죠. 이것이 현황도래요. 이렇게 현황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밭이 있고 여기 창고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땅입니다. 이게. 항공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항공 사진 보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보면 여기에 밭이 있고 여기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렇게 여기가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죠. 근데 이 현황도로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집을 양성화를 시키게끔 되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여기에 지금 가격이 지금 감정 가격이 1억 4천짜리가 지금 4,900까지 떨어지면 거의 1억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실수가 된 게 뭐냐면 이 감정 가격은 옛날에 이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그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의 그때의 감정 가격이야. 근데 그것이 취소가 되면서 가격이 어떤데?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감정 가격도 너무 비싸게 돼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건물을 양성화를 시켜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산시의 땅에서는 최소한도 100여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가 땅이 약 80평이죠. 이게 80평이다 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쯤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된다? 추천을 해서 6,1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는데 봤더니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서 양성화를 이게 되겠냐 했더니 딱 보더니 양성화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추천해서 낙찰 받은 거예요. 받아서 제가 설계 사무실 가서 이걸 양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제일 먼저 현황 측량부터 먼저 해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현황 측량을 신청했습니다. 현황 측량 신청했더니 여기가 어떤다? 경기선을 넘었죠. 경기선 넘었죠. 설계 사무실 이렇게 보더니 이거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양성화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벽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벽을 잘라내가지고 하려면 이 흠금을 새로 짓는 것이지 될 일이 아니야. 할 수 없이 양성화를 못 시키고 중개사한테 가서 원가만 벽도 어떻게 된다? 다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중개사 이렇게 그랬더니 맹지에다가 무화과 건물에다가 자신 없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도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생각은 안 해요. 자,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이 선의식에 낙찰 받았으면 난 내버려둬?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매매로 팔리지 않으면은 경매로 팔아야 됩니다. 뭘로 팔아야 돼? 좋네. 경매로 팔아야 돼. 할 수 없이 제가 이 낙찰 받은 분한테다가 경매로 팔자. 그러시다 해가지고 그 낙찰 받은 분이 저한테 500만 원을 빚을 진 걸로 해서 지급 명령을 제가 보내서 판결문을 받아서 500만 원을 가지고 압류를 시켜서 제가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경매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누군가 그래서 낙찰 하나 받았어요. 누군가 낙찰 받았는데 건물 매각 기회잖아요. 그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건물을 주겠니 해서 돈 조금 내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자금을 안 냈어.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자, 이게 아까 조금 아까 때문에 이거 보면 여기 보니 원래 낙찰 받는 것이 이거였는데 여기 띄어서 이렇게 된 거죠. 보면 자 이겁니다. 원래 보게끔 되면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라면 주택 포함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가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는데 건물이 건축물 관련이 없다 보니까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고 이 건물이 우리 거가 된다는 걸로 전제하에 이걸 낙찰받고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는가를 내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주택 포함이 된 걸 봤더니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만약에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있는 지상 건물도 매각에 같이 포함하는데 돈이 한다. 이거를 지분을 가지고 주택 포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땅을 낙찰받고 건물을 내가 어떤다? 양성화를 시키면은 내가 그 건물까지 같이 양성화시켜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빈 건데 아까 양성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이런 집이었는데 양성화인데 보면 여기 보게끔 되면 우리가 다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가격이 우리가 1억 3천에 시작인데 4,500까지 떨어졌는데 5,500에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6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5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6천 얼마 받는 손해가 나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미납을 했죠. 또 떨어지죠.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법무사를 시켜서 이거를 취하를 시켰어요. 우리 경매 집어넣었던 걸 취하를 시켰어요. 취하를 시켜놓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는데 어떤 식으로 경매를 집어넣냐면 이번에는 토지만 매각인데 아까처럼 건물 포함이야. 건물 포함으로 해가지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이때가 이제 그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 아세요?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정이 잡혀간다 뭐 한다고 하기 그때 좀 전이에요. 그 이제 그 이재명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 아산에 있는 청정면적 바로 위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거를 자기가 몇 조 원을 들여서 더 어떡한다? 투자를 하게 해서 크게 키우겠다고 발표한 지가 한 2달 지나고서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가는 똑같이 어떤다? 1억 4천에 시작이 돼서 9,9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누가 얼마에 낙찰받았어? 1억이 치. 이거는 뭐 아, 이거 실손 물건이 아니네요. 네? 이거는 실수야. 실수. 고생 아니 처음부터 실수를 한 거지. 근데 결과가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쭉 오다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아까도 했지만 취하시켰잖아요. 네. 취하시켰잖아. 취하시키고 나서 처음부터 경매를 든다?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뭐에 다시 집어넣냐면 여기 건물이 매각 제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건물을 아까처럼 포함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사건 번호를 지우지 않았죠. 2019 타겟 1267 있잖아요. 네. 집에 가셔서 2019 타겟 1267 지분을 보면은 건물이 포함되고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쩐다? 이렇게 높은 법에 낙찰을 받은 바람에 나하고 그분 해변이 사는 거지. 와. 일단 이것도 한 3년 걸렸죠. 3년 걸렸지만은 6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다가 지금 1억 2,300에 낙찰을 받아서 배당으로 받아오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거는 결과로 봤을 때는 성공을 한 심이 된 거죠. 결과는 진짜 보낼게요. 마음고생. 3년 지났으니 양주세도 적게 되시고.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게 처음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양성화 시키려고 설계사무를 갔는데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공인중개사 만나서 팔아달라는데 안 팔아줘갖고 하다 보니 안 되니까 경매로 팔자 그래서 경매로 다시 파는데 상가격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수 없이 내가 든다. 취하를 시켜놓고 경매로 든다. 다시 집어넣을 때에 이 건물까지 포함하는 걸로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이 건물까지 다시 집어넣어서 이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마침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를 못했나? 증축을 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시기가 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아까 저한테 와서 경매 낙찰 받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특수 경매에 이 정도 옛날에는 거의 단독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런 생각 한 개만 하고 무조건 특수 경매라고 지금은 무조건 받으면 되고 뭐 건물 잠깐 매각되면 무조건 받으면 돈이 되는 줄 알고 막 넘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에 보면 2015 타경 41076인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이라는 곳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전입일자가 서누가 있고 정누가 있죠. 네. 내가 이 두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감정평가도 했죠. 근데 가서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이 앞집에 있는 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 집을 경매로 나온 걸로 착각을 해서 감히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더니 왜 우리 건물을 가지고 철거하고 소송을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건물 뭐 한 적 없다. 무슨 소리냐 해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세상에. 자 보십시오. 기본 변경됐죠. 번지에서 하루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된지 모르고 옛날 번지를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린 거기 살지도 않고 주인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다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지를 내놓냐고 한 거야.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감정평가사가 앞집이 있고 뒷집이 있는데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정정한 변경 신청한 거를 모르고 이 집이 경매가 나온 걸 이 집을 감정을 평가라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감정평가사가 앞집에 경매가 나온 거를 뒷집을 감정을 해갖고 집어넣는 건 보다 처음 봤어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 아, 그런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보니까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잔금까지 다 내고 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떠나 진짜로 경매로 나왔던 거,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하고 뭐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누구 뭐라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내놓을 일도 없고 내놓을 돈도 없잖아요. 정말 난감하더구만. 그러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 내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고 이 집, 저 집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는 모르시는 분은 여기 들어서 못하니까 낙찰 받은 값이 다 나와 있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내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다시 넘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원가만 주고서 넘겨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얼른 좋다고 해가지고 된다? 다시 그 사람한테 주고 빠져나왔던 사례가 이 사례예요. 보면. 예? 예? 항상 아니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봤을 때 그러니까 제 답변이 뭐냐면 서열하고 누구 정 누구라고 있는 걸로 해서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그 사람 살지도 않고 소유한 건물도 없고 거주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도 없고 거주 그러니까 소송을 냈는데 거주하지도 않고 그 건물을 소유한 적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럼 감정평가도 왜 이렇게 실수하는 거 봤더니 건축물 관리자가 있던 것을 어떤다? 직원 변경을 한 거예요.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변경을 한 건데 모르고 옛날 직원이 있던 거를 가지고 어떤다? 감정을 그대로 넣어서 경매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일하고 나니까 지금 웃는 거지. 소송을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아니 지금 뭐야 소유한 건물도 없고 거주하지 않아요 하고 나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그 낙찰 받으신 분한테 제가 다른 건 내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동네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볼 텐데 다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낙찰 받은 놈이 아저씨 봤더니 우리 낙찰 받은 건물은 이 건물인데 감정평가는 저 건물을 했고 우린 저 건물에도 저 건물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했는데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남충강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남충강이라는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무전 취식으로 그러다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감정사 상대로 전액 청구 안 돼요. 전액 개선 청구 안 돼요. 물론 뭐 하면은 할 수 있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뭐 손해배상은 얼마나 하고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십선 경매다가 지분으로 나왔는데 지분의 일이 틀린 경우가 있었죠. 그 기분이 뭐 틀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이 뭐가 틀렸냐면 이번에는 감정평가사가 다른 집을 감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나오더라는 이런 거예요. 비슷한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을 감정했다는 것은 나가서 2박 3일 동안을 그 동네 가서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알고 상대편에서 우리는 바뀐 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살고 있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했었다니까. 진짜 이해 못하겠네요. 무슨 소리 이해를 못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다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맞은편집을 감정했으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고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할 수 없이 그 감정평가에 나왔던 앞집을 상대로도 소송을 처음부터 다 다시 했는데 다시 해도 실이득이 없는 거예요. 왜? 협상을 할 당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들어간 돈은 다 드릴 테니까요. 넘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얼른 그러면 털고 나오자.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것도 내가 큰 실수를 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입찰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1등하고 2등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연락이 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이 동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풀기 어렵습니다. 그냥 저한테 넘기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든
무슨 개벽다리 같은 소리야. 내가 너보다는 잘 풀어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방금 있는 내기 거를 전에 이제 왔어. 예? 예? 방금 내기 전에. 방금 내기 전에 낙찰 받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왔었죠. 그럼 우선 방금 내는 거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무슨 개벽다리 같은 소리냐. 내가 이러고 처리하는 거는 너보다 훨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일이 있고 이제 다음번에 보게끔 되면은 또 이제 다른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협상을 하던 당사자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또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경매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